안녕하세요. 슈나이더의 디지털 에너지 팀에서 BMS 담당하고 있는 안병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우선 금일 강의 시간에 지금 진행할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일단 BMS에 대한 그 개요 구성이랑 그리고 BMS 그리고 그 컨트롤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 필요한 BMS 쪽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감시를 해야 되며 어떠한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일반 빌딩이랑 데이터 센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음, 세션별로 봤을 때 지금 4번 항목에 있는 BMS 구성 방식에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성 예시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반 데이터 센터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빌딩, IT, 파워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중에서 지금 BMS가 관할하는 부분은 여기 빌딩으로 보이는 냉동기, 공조기, 펌프, 항온항습기, 그리고 VAB, 그리고 열교환기, 그리고 소방, 보안, 그 외적으로 라이트닝까지를 총괄하는 건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파워, IT 부분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며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IT 부하에 따른 냉동기, 공조기, 열 부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IT 부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까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 솔루션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빌딩에 비해서 관리돼야 하는 포인트가 일반 건물은 사람에 중점적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IT 부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가장 중점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본다면 데이터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영역들은 BMS 영역 그리고 스카다 부분과 에너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 쿨링 그리고 공조 그리고 소방 그리고 기타 시스템들,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이 그 냉동기와 공조 계통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열을 얼마나 관리해서 PUE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것까지가 연결되는 게 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장표로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동영상처럼 저희 슈나이더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지만 실질적으로 BMS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DC 방식과 PLC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때 슈나이더에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표기한 거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DDC를 이용하는 케이스, 오른쪽에 있는 건 PLC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에 대해서는 그 후단의 구성 방식에서 어떠한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S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준말로 어,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BMS를 자동 제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BMS라는 영역은 한국에선 기계 자동 제어라고 합니다. 혹은 설비 자동 제어라고 하고요. 이 BMS를 통해서 편의성을 증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 건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운영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밸브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설정 값에 따라서 기계를 동작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동적인 기능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 BMS가 설치가 됨으로써 모든 기능이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자동 제어를 통해서 그 가치가 보전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자의 그 경험치에 따른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가 설정하고 있는 설정 값에 대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 시설물에 대한 수명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사람이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기의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서 구조물에 대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수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BMS 쪽에서 지금 제어하는 장비들을 본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냉열원 장비로 본다고 하면 냉동기, 보일러, 항온항습기, 그리고 EHP, GHP가 있습니다. 일단 냉동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앞선 그 강의에서도 나왔겠지만 여러 타입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열원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가 냉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제가 좀 어떠한 식으로 제어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또 공조기, 전열 교환기, 급배기 팬, FCU, 팬 코일 유닛이 포진을 해 있고, 이 장비들을 그 외적으로 급수, 배수, 그리고 기타에 들어가는 제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그 감시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누수 감지가 좀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홀 자체에 물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IT 부하에 치명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누수 감지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서 그 외적으로 발전기 제어를 하게 될 때 발전기에 들어가는 퓨어 컨트롤에 대해서는 누유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누수 감지 시스템을 BMS에 연동하여 경보를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미리 알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던 그 BMS 쪽에서 냉동기 제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냉동기가 수능식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냉동기, 냉각탑, 순환 펌프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미터류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 센서류들이 추가돼야지만 실질적으로 냉동기 자체에도 센서가 추가돼서 나옵니다. 보통 일반 장비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항으로는. 하지만 BMS에서는 따로 센서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현장에서는 냉동기에서 값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설치를 또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냉동기에서 나오는 신호와 실질적으로 BMS에서 나오는 값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고,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포인트에 맞춰서 가야 될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냉동기에서 모든 수식이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냉동기 자체적으로 있는 로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로직을 짜기 위해서는 BMS에는 냉동기를 제어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어 방식으로는 지금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추종 제어라는 값이 있는데, 이 추종 제어라는 것 자체는 냉동기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환수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온도로 설정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제어 방식입니다. 그 외적으로 대수 제어, 교번 제어, 인버터 제어가 있지만 이 중에서 추종 제어를 가장 우선시해서 실질적으로 냉동 시스템, 냉열원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으로 돌리는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동기 자체가 뭐 한두 대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하가 얼마만큼 로드에 따라서 뭐 한 대를 돌린다든지 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중에 로드가 60%다 그러면 6대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로직을 짜는 거에 대해서도 장비 업체에서도 로직을 짜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BMS 단에서 로직을 짜야 하기 때문에 장비 업체와 BMS 업체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는 일반적이라고도 다 하는 그 대수 제어, 교번 제어에 대해서 SO를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라는 것 자체가 뭐 시퀀스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장비를 어떻게 기동하느냐에 따른 시퀀스를 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할 때 그 발주처에서 중점적으로 부르는 부분이니 BMS에서도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면은 지금 자동 제어 BMS 내용에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든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건축물에 대한 도식을 왜 넣냐 하면 BMS 쪽에서 봤을 때 일반 건축물과 데이터 센터에서 보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좀 표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좀 심플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도식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추종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온도 외의 값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하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유량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 각 층별에 들어가는 부하단에도 온도와 유량값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하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데이터 홀에 대해서 각 층별로 어떠한 테넌트가 들어오냐에 따라 일괄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는 어느 한 소유의 테넌트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량값이나 온도값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테넌트들이 각 층이나 아니면 일부의 아레아를 공유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요금 부하를 위해서라도 각 층별로 얼마만큼의 유량과 열량을 사용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교번 제어 혹은 대수 제어를 위해서는 압력값을 좀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버터 제어가 필히 들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인버터 값을 보기 위한 어떠한 제어 기준점이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값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냉동기에 대해서 상태값, 기동 정지 이 정도의 신호값만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현장이 아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이 냉동기가 트립이 걸렸는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모두 받아야기도 하고 그리고 냉동기 내부에서 보내주는 압축계에 대한 정보까지 그 부분까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건축물과 데이터 센터는 고려하는 사항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일부 테넌트들이 들어올 상황에서는 이 칠러에 대한 컨트롤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리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표기가 또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 데이터 홀에서 가장 핫존과 그리고 콜드존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컨트롤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봤을 때는 일반 건축물에는 항온항습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건축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령 기업의 연구소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연구 시설이 있는 부분에만 항온항습기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항온항습기가 들어가는 현장은 일반 건축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홀에서는 항상 온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필히 넣어야 되며 이 항온항습기에서 가져오는 정보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피드백, 온습도 그리고 심지어 항온항습기 내부에 FMS라고 하여 풍량을 제어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 일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에 대해서는 FMS 값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는데 항온항습기에서 주는 신호 자체가 일반 접점으로 주느냐 아니면 혹은 어떠한 모드버스 RTU 방식이냐 아니면 모드버스 TCP냐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 또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홀의 부하나 IT 용량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가장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모드버스 RTU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인 측면과 그 링 구성까지 할 수 있다라는 구성, 리던더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구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조기 영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이랑 데이터 센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판넬을 넣느냐 아니냐 이결로 좀 구성이 나뉘게 되는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포인트를 실제 판넬로 끌고 가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 장비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판넬에서 뭐 BMS 판넬 쪽으로 케이블을 끌고 와서 통신 타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실질적으로 급기 온도와 흡기 온도, 그리고 외기 도입하는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제어를 하느냐가 들어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앞서서 얘기 드린 추종 제어 방식이 가장 대두되기 때문에 흡기 쪽에서 들어오는 온도에 따른 제어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를 어느 정도에 맞추느냐, 그에 따라 팬 스피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래서 들어가는 팬에 대한 속도 제어를 통해서 인버터 헤르츠 수를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공급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건 좀 사담이지만 공조기 관련돼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저기 지금 리턴 쪽에다가 오존 살균기를 넣어서 설비를 하는 그런 현장도 있었고, 일부 건축물이 아닌 다중 이용 시설에는 오존 설비까지 넣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급배기 팬을 제가 좀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홀 내부에서 공기는 상온학습기에 의해서 제어가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지금 급배기 팬을 추가적으로 넣은 내용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할 때 배터리 실은 격벽으로 별도의 실을 구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배기 팬에 연동이 돼야 하는 가스 센서를 좀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빼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배터리 화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수소가스 혹은 메탄가스가 먼저 발생이 하기 때문에 그 가스들을 먼저 디텍팅해서 배기를 해서 화재를 예방한다든지 경보를 띄워준다는 시스템을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기 팬이랑 배기 팬은 별거에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홀에서 배터리실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